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단타 비법 알려주는 남자 주단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종목은 SK스퀘어라고 하는 SK그룹 내 이 중간 지주회사 격 이 종목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상당히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회사 역할을 해서 SK하이닉스의 상당한 매출을 배당금으로 받고 있죠. 그래서 이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상당히 주가 흐름 자체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SK하이닉스 대신에 SK스퀘어라는 종목군을 대신에 매매해보면 어떨까? 혹은 SK스퀘어의 경우는 이제 막 신고가 랠리를 109,000원대까지 찍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신고가에 대한 폭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 2025년이죠. 네, 올해 들어서 만약 신고가를 다시 한번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아마 단기간에 주가 펌핑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전체적인 이 SK스퀘어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SK스퀘어를 매수를 해볼까? 혹은 이 SK하이닉스를 공부하다가 SK스퀘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셔서 들어오신 분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알아본 바는 일단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이 11번가 매각과 상당히 밀접한 이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반도체 플러스 알파 이슈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11번가라고 하는 기존 쇼핑몰 사업에 대한 이 흐름 자체가, 이 매각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은 SK하이닉스와 조금 다르게 먼저 이 신고가 흐름을 먼저 도달할 가능성도 조금은 우리가 점쳐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 대상인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 이 시황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 흐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에 나스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아랫 구간으로 내려오는 추세 라인 보이시죠? 요 추세 라인을 일단은 지지해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윗구간으로 제대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번 주 1월 15일에 발표가 될 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가 어떤 흐름으로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 채널 박스권 이쪽으로 안착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19,000포인트를 안착하긴 했지만 완전하게 지금 상승 턴어라운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요, 지난주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네, 고용지표 자체가 금리나 속도에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스닥도 4거래일째 연속 하락세로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빨갛게 이 양봉을 띄우긴 했지만은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 0.3%대 하락 마감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은 오히려 또 다가왔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희망적으로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15일자 전후로 변동성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요거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 환율 자체가 조금은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1460원대로 고점 부근인 1470원대 구간을 일단은 어느 정도 고점 갱신은 하지 않고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한 이상 하방 조정으로 1450원대 그리고 1400원대 초반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에 최대한 초점 두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은 흐름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환율이 흘러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의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전일자 나스닥이 연속으로 하락을 마감했지만은 어느 정도 2,500포인트를 깨긴 했지만 양봉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오히려 1.3%대 달하는 양봉으로 마감을 해서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저평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 증시가 빠질 때 오히려 오른다, 상당히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그만큼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2차전지와 조선주 쪽으로의 강세 수급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 트럼프 행정부 인사랑 만나서 이 조선 분야 쪽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으로 조선주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지는 수급이 흘렀다.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아무쪼록 코스닥의 경우는 외국인 기관 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이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거의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계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 우리나라 코스닥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아직까지는 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코스닥 위주로 조금 더 수급세가 강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관점에서 종목 선택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라겠고, 이 외적으로 더욱더 뭐 다른 앞으로의 시황 정보라든지 상승할 만한 섹터 종목 체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네,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4387-1575번입니다. 네, 주단비 혹은 숫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요, 네, 확인하고 나서 정보방의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으로 시황 살펴봤고요. 이 추가적인 내용은 정보방을 통해서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SK스퀘어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이 홈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K텔레콤 쪽에서 인적 분할한 지 이제 한 3, 4년 차 정도 된 모습입니다. SK스퀘어라고 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상 SK하이닉스랑 상당히 밀접한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해온 자료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SK텔레콤으로부터 인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되고 이제 SK그룹 내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큰 틀에서는 총 5가지 정도로 사업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투자 사업으로는 SK스퀘어가 맡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아래 이제 산하기관에서 이 커머스 사업 쪽으로는 11번가가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11번가가 이따 매각 이슈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 흐름 자체를 2025년도에 제대로 풀어나갈지가 아마 좀 중요한 이 모멘텀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적으로 플랫폼 사업 쪽으로는 원스토어라든지 SK 플래닛, 이 드리머스 컴퍼니, 우리에게 이 아이리버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웨이브라고 하는 OTT 쪽으로 조금 알아볼 수 있겠고, 이 외쪽으로는 뭐 팀앤 모빌리티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자잘자잘한 사업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SK그룹 자체가 이 통신 사업이랑 그리고 반도체 사업 두 가지가 핵심적인 사업부잖아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SK스퀘어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 반도체를 포함한 플러스 알파의 많은 그러한 계열사를 거느린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도 약 12조 원 정도로 상당히 우량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SK 그룹사 내에서 특히 최근에 SK하이닉스가 HBM으로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로 올라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반도체 쪽으로도 굉장히 강한 이 모멘텀이 올해 발현된다면은 SK하이닉스 쪽으로의 상당한 이 반도체 수급이 들어갈 텐데, 그에 따라서 SK스퀘어가 얼마나 다시 한번 주가 재평가를 받는지가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재무구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나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2024년 3분기 SK스퀘어 실적 자체가 4,5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30%가 증가했습니다. 1000%가 넘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영업 적자가 엄청나게 컸었는데 바로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슈 때문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SK하이닉스의 순이익이 5.8조 원을 기록해서 이 지분법이익이라는 게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1.2조 원이 발생하면서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이 좀 주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요, 상당히 좀 크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영업이익 자체가 2023년에 2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엄청나게 컸었죠. 그런데 2024년도 들어서면서 확실히 이에 따른 이 배당금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에 대한 흐름도 짤막하게 보여드리면은 2023년도 대비 이 5만원대에 머물던 게 저점 대비 약 2배가량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작년 초에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반도체 사이클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면서 주가 추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11권가 매각 이슈가 현재 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2024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 매각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 쿠팡이나 이 네이버 쇼핑 등 이 주요 이 대형 플랫폼 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뭐 11번가라든지 뭐 지마켓 이와 같은 중견 플랫폼들이 약세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2018년 당시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5년 한 7, 8년 전이죠. 기업 가치가 2조 7천억 원에 달하던 부분이 2023년쯤에 1조 원으로 반의 반토막이 나더니 현재 5천억 원 수준으로 2018년 대비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매각을 하려고 해도 제때 하지 못한 그러한 이 디스카운팅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이 흐름만 제대로 탔더라도 이 SK스퀘어 주가 자체가 이미 10만원대 윗구간으로 올라섰지도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올해 2025년 아마 올해 초부터 다시 한번 이 매각에 대한 이슈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 재무적 투자자들과 이 콜옵션 행사 여부를 시기를 앞두고 이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이제 캐시카우긴 하지만 11번가 매각 이슈 요게 아마 추후에 이 다크호스 이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를 이 주가 비교를 해봤을 때 같은 이 상승하는 날 오히려 SK 스퀘어가 조금 더 상승률이 높은, SK 하이닉스가 7% 올랐는데 SK 스퀘어는 막 10%가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 자체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정도 주가적인 부분이 이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러한 이 좋은 퍼포먼스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욱이 중요한 부분이 SK 스퀘어의 경우 이 중장기적으로 좀 장기 투자하실 분들에 있어서 좋은 소식이요. 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특히 SK 그룹 내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현재 정책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이 배당 정책 요게 아마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지주사 이 매매를 할 때는 배당률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마지막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배당률 관련해서 특이사항 나오면은 다시 한번 브리핑해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주가적인 분석, 기술적 분석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2021년도 당시에 이 당시 거의 시초가 부근이 85,000원이었던 부분을 거의 한 3년 만에 되찾았죠. 신고가를 이 구간에서 터치를 하고 나서 역시나 이 SK 하이닉스의 HBM이라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이 삼성전자를 이 아웃퍼폼하는 엄청난 이 실적에 힘입어서 SK 스퀘어가 가장 큰 수혜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 대장주 SK 하이닉스라고 단연코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SK 스퀘어 역시나 기대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주가적인 추이도 이때 당시에 85,000원대였던 고점을 한번 뚫어줬죠. 그리고 나서 이 라인을 기준으로 지금 박스권 내에서 정확하게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탈 반등하는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에서 상당한 매물 구간 소화가 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더라도 정확하게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어에 걸쳐서 이 컵앤 핸들 패턴이라고 하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이 중장기 우상향 패턴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 이러한 컵 패턴을 만들고 나서 박스권을 그리고 우상향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 차트를 간략하게 또 짚어드리자면요. 이 월봉상 보시면 깜짝 놀라는 게 엄청난 슈퍼사이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저는 느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6년도 당시로 거슬러 갔을 때 이때 당시에 물론 어느 정도 이 주가가 희석된 흐름이긴 하지만 약 77만원이라는 고점이 찍혀 있죠. 그런데 현재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20만원이 아직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쪽으로 저는 분명히 언젠가는 계속해서 몇 년이 걸리든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라 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그대로 SK 스퀘어 쪽으로 이 관점을 옮겨오면은 아마 이 라인 자체를 깨지 않는 이상 109,000원이라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SK 스퀘어, 사실 이 개미들이 사실 그렇게
쳐다보지는 않는, 매수하지는 않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조금 내가 안정적으로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배당금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좀 보유하고 좀 전략적으로 이런 SK그룹 쪽 종목을 보유하고 싶다. 그렇다면 SK스퀘어 같은 종목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러한 분석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은요. 자, 우선 지금 막혀있는 구간이 96,000원대 박스권 구간이죠. 네, 상단 구간에 일단 막힌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박스 하회 구간을 최근 한 11월, 1월과 12월 시장이 한창 안 좋았을 때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주가에 대한 이 좀 감각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래 하단 구간에서 천천히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충분했습니다. 왜냐?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이 SK 스퀘어의 경우도 올해 주가 포인트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특히 8만원대가 단기적으로 매수하기는 가장 좋은 적정가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일단은 이 라인 때 고점을 넘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85,000원대 구간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 8만원 초반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때 가서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신규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서 앞으로의 목표가, 저는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 이 85,000원대 지지 이후에 10만원대 입구간으로 올라서는 거 SK 하이닉스랑 같이 커플링이기 때문에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목표가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런 것들 조금 참고해서 매매에 활용하거나 진입 타점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상단에 연락처 010-4387-1575 제 번호고요. 주단비 혹은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나서 관련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SK 스퀘어의 경우는 이 SK 그룹 내부적으로 최근 주주환원 정책 쪽으로 저는 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은 특히 우리나라의 밸류업 지수,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 K밸류업 제도라고 해서 요것도 2024년 초에 잠깐 수급세가 나왔었는데 이러한 지주회사 쪽으로의 수급이 나온다면은 아마 최우선 탑픽으로 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다, 조금 전체적으로 알아보시라는 관점에서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영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봐 주시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